이제 유럽 5대 리그의 시즌이 다 끝나고 남은 대회는 챔피언스리그 결승뿐입니다. 이강인이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날과의 결승전을 치르긴 하지만 솔직히 많은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이강인이 나올 확률이 매우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기대할 만한 건 월드컵인데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이번 월드컵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월드컵이라서 또 문제죠. 선수들과는 관련 없는 고위층 어르신들이 한국 축구를 다 망쳐놓고 있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좀 응원하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차범근 레전드님께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대신 팬들에게 사과하면서 우선 다 내려놓고 선수들을 위해 월드컵만 생각하고 응원해달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경기 체코전을 승리해야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 없는 대한민국 첫승 화이팅. 네. 한국 축구에 관심을 안 가지니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좀 둘러볼 때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손흥민과 토트넘을 버리고 도망치듯 이적한 케인의 잉글랜드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케인이 뮌헨에서 리그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건 케인 없이도 뮌헨이 맨날 하던 거고 그 이상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죠. 과연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다를까요? 개인적으로는 케인이 잉글랜드를 이끌고 월드컵 우승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 후보로는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잉글랜드가 탑4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잉글랜드는 언제나 이름만으로 우승 후보에 이름을 올리곤 하죠. 축구의 종주국이란 타이틀 덕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다 거품입니다. 잉글랜드의 마지막 월드컵 우승은 1966년, 무려 60년 전의 일입니다.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우승조차 애매하죠. 1966년 대회는 잉글랜드 자국에서 열렸습니다. 참가국도 고작 16개국밖에 안 돼서 사실상 반쪽짜리 대회였던 셈이죠. 올해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이 본선이 48개국인데 이와 비교하면 1966년 월드컵은 겨우 예선 토너먼트에 가까운 수준인 겁니다. 그 이후로 잉글랜드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국제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습니다. 유로 대회나 월드컵에서 모두 꼬꾸라지면서 축구의 종주국이란 타이틀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룬 게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번 2026 월드컵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일단 대진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L조에 배정됐습니다. 상대는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입니다. 미국 포스포츠에서는 조 추첨을 본 뒤에 잉글랜드를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요. 잉글랜드는 내년 여름 우승 최유력 후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첫 경기에서 고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드리치는 나이가 40인데도 18살처럼 움직인다라면서 크로아티아전만 잘 이겨낸다면 이후 대진표는 완전히 탄탄대로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크로아티아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잉글랜드를 4강에서 꺾은 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도 8강에 올랐을 정도로 저력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다만 황금 세대의 중심인 루카 모드리치가 40세를 넘긴 시점이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가나와 파나마는 전력 차이가 명확하니까 잉글랜드가 웬만하면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오를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토너먼트 브라켓도 나쁘지 않습니다. FIFA는 이번 대회에서 4대 최상위 시드국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가 4강 이전에는 서로 맞붙지 못하도록 계산적으로 대진표를 설계했습니다. 잉글랜드가 조 1위를 한다는 전제로 32강은 중하위권 3위팀, 16강은 멕시코 이런 순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진 운도 꽤 좋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대진 운이 나쁠 때 탈락하면 변명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진에서도 우승을 못하면 그건 팀의 문제고 결국 선수의 문제잖아요. 이쯤에서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를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숫자만 보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잉글랜드 역대 최다 득점자, 2018 월드컵 골든부트 수상자, 분데스리가에서 쏟아낸 수십 개의 골들,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세계 정상급 스트라이커죠. 그러나 스포츠에서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케인을 이해하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 프랑스전입니다. 잉글랜드가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점 페널티 찬스가 왔습니다. 케인 샷입니다. 아마 현재 현역 선수들 중에서 페널티킥을 가장 잘 차는 선수를 꼽으라면 케인이 꼽힐 정도로 페널티킥은 확실한 선수인데요. 이 중요한 순간에 찬 케인의 슈팅은 크로스바 위로 허무하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잉글랜드는 그대로 탈락했죠. 케인 본인도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내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진 느낌이었고 평소에 수백 번 성공시켜온 것을 그 순간 해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2024 유로 결승 스페인전 때도 케인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케인은 전반 60분을 뛰다 교체에 아웃됐고 이 경기에서 케인의 볼 터치는 단 13번에 그쳤죠. 유로 역대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잉글랜드 역대 최다 득점자가 사실상 존재감 없이 사라졌습니다. 토트넘 시절에도 결승전에 3번 진출해서 3번 모두 패배하면서 우승을 실패했고요. 패배가 반복될수록 케인에게는 큰 경기에서 무너진다는 새가슴 이미지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실제로 케인 본인조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잉글랜드와 함께 메이저 트로피를 못 따면 그건 내 실패다. 이 패턴에는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이 오랫동안 불러온 케인의 트로피 저주입니다. 영국 축구 전문지 포포2는 케인의 커리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스퍼스에서 3번의 결승 패배, 잉글랜드와 2번의 유로 결승 패배가 겹치며 큰 경기에서 무너진다는 이미지가 고착됐다. 토트넘에서 무관의 저주를 견디다 못한 케인은 결국 도망을 칩니다. 2023년 여름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초강팀으로 이적한 겁니다. 이게 뭐 도덕적으로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범죄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기분이 막 유쾌하진 않죠. 토트넘에서의 우승을 포기하고 트로피를 위해 뮌헨으로 떠난다는 말은 토트넘에서는 우승할 자신이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토트넘에서는 우승을 못하겠으니 우승을 위해 뮌헨으로 이적한다. 그런데 그래놓고 이적 첫 시즌에 케인은 뮌헨에서 분데스리가 우승에 실패합니다. 진짜 서로 민망한 상황이 나온 겁니다.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이라는 드라마를 쓰긴 했지만 그렇다고 케인의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애초에 뮌헨은 케인 없이도 리그 우승을 밥 먹듯이 하던 독일 최강팀인데 잉글랜드 최고의 스트라이커 케인이 왔는데도 리그 우승을 못한 건 대구력 맞잖아요. 이후에 분데스리가 우승을 2번 했지만 뮌헨에게 리그 우승은 못하면 굴욕인 거지 대단한 업적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챔피언스리그 성적이죠. 3시즌 동안 케인의 챔스 득점은 매년 늘었습니다. 8골, 10골, 14골. 기록은 분명 화려합니다. 그러나 성적은 4강, 8강, 4강에 그쳤습니다. 결승의 문을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매번 문 앞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그 문을 혼자 힘으로 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케인의 한계입니다. 손흥민을 한번 보십시오. 케인이 뮌헨으로 떠난 그 여름에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1일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끝까지 토트넘에 남아서 15년 유럽 커리어 역사상 첫 트로피를 들어올린 손흥민의 모습은 분명 케인과 엄청난 비교가 됩니다. 절대적인 골수는 케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로피의 무게를 따질 때 단순한 수치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뮌헨의 분데스리가 우승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입니다. 반면에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업적이죠. 솔직히 말하면 케인이 뮌헨에서 들어올린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 2개보다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트로피 하나가 더 귀합니다. 도전의 난이도가 다르고 트로피가 주는 감동의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남아서 이겼습니다. 케인은 떠났지만 아직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월드컵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겠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